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수업은 과학책에는 26쪽 그리고 27쪽 이 화면이 있는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느낌을 표현하는 건 쉬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이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느낌은 어떤 상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밖에 추운 겨울날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요. 그런데 이 따뜻하다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왔는데도 집이 춥네 라고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아이는 자 같은 집안 공간인데도 씻고 나왔더니 춥대요. 그런데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은 따뜻하대요. 이 실내 공간의 온도는 일정한데 말이죠. 요게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가 일단 이런 거 밥을 할 때 피자 만들 때 면을 삶을 때 국을 만들 때, 고기를 구울 때 공통점이 뭘까요? 뭘 사용할까요? 그렇죠. 열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 요리 그림을 보다 보니까 요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선생님이 아이고. 자, 먼저 오늘은 어마어마했는데 여기다가 약간 더 맛을 첨가할게요. 고운추. 엄청 맛있는 고기 같아요.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고기를 이제 절여놓은 상태가 되는데 많이 쌉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토스하우스를 먼저 볼 건데 고기는 상온에서 1시간 정도를 밖으로 빼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냉장고에서 바로 나오면 속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익는 온도가 틀려져요. 여기다가 후추를 뿌려줄게요. 포도씨 기름을 약간 발라줍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고기 색깔이 좀 빨간색, 요 하얀색 이렇게 아직 이거는 우리는 익지 않았다라는 말을 써요. 익지 않았다. 그런데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판에 후추하고 기름만 그리고 이제 굵은 소금을 뿌려줘요. 고기가 구워지고 있죠? 침이 나오네. 침이. 아루제라는 걸 하게 될 텐데 버터를 1숟갈 반 정도 집어넣고 지금 이쪽 부분과 좀 아까 익기 전과는 모습이 색깔이 다르죠. 이제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고기를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은 익을까요? 그냥 후라이팬에다만 올려놓은 고기가 익을까요? 아니겠죠. 이 밑에 무엇인가 고기를 익을 수 있게 열을 가열해 주는 거죠. 자, 샬럿이 있어요. 두 마리. 맛있겠네. 샬럿을 먹으면 첫 번째 버터는 뺍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쓸 버터, 샬럿, 여섯 마리. 자, 이제 양쪽으로 아주 멋있게 익혀져 있는 고기는 이대로 상온에서 레스팅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기도 있고 레스팅지만 기다려야 돼요. 이런 고기, 두툼한 고기. 뒤집고 싶어. 뒤집고 싶다. 자, 이제 뒤집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스테이크스럽죠. 진짜 맛있겠는데? 자, 이제 다 구워진 고기는 이렇게 고기를 익힐 때 우리가 불을 사용해서 익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익힐 때 불을 사용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안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시 교과서. 자,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비닐하우스 모습이고요. 하나는 새우튀김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온도가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등등 온도를 표현하는 말.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를 적당히 하세요 이러면 적당히 이 말이 어려워요. 어떤 것이 적당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새우를 익힐 때 뜨거운 기름에 익히면 돼요. 뜨거운 기름? 뜨거운 게 어떻게, 얼마 정도가 뜨거운 거야? 이런 말들. 그래서 이 뜨거운 정도, 적당한 정도를 서로 말할 때 의미가 잘 안 통해요. 과학은 용어를 정확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용어를 뜨겁다, 미지근하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서에 온도, 차갑게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온도로 나타내고, 온도를 사용하면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온도는 그리고 숫자 뒤에 요 표시를 써요. 섭씨도, 그러니까 우리가 3도씨 얘기할 때 오늘의 날씨 10도입니다.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할 때 이 표시가 이 단위예요. 그거 말고 우리는 아까 이거 미리 써놔서 한번 녹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섭씨도, 요 F라고 하는 온도 기호도 있어요. 이거는 섭씨도가 아니고 얘는 화씨도. 섭씨도와 화씨도는 똑같이 온도를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이 섭씨도예요. 그런데 이 화씨도는 왜 있냐?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알아만 둬도 돼요. 섭씨도는 우리가 물이 언제 끓어요? 아까 여기 했어.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면 100도까지 눈금을 100개로 나누는 거죠. 0도에서 100까지 눈금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화씨도는 이걸 더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온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화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섭씨도만 쓰는 거죠. 화씨도는 안 쓰고. 왜 섭씨도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냐? 일단 과학자들이 그 1도 차라는 것도 되게 큰 거예요. 1도 차, 2도 차 이런 것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놓고 더 정확히 하고자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물은 일단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물은 고체가 됐을 때는 얼음이라 불러요. 액체일 때는 물, 기체일 땐 수증기. 이렇게 물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100도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도보다 더 뜨거운 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100도에서는 기체로 수증기로 날아가서 상태를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새우 요리를 하는데 교과서에 180도가 적당해요 라고 하죠. 아까 새우 튀길 때 뜨거운 기름에 튀기세요. 이 뜨겁다는 말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름도 뜨거운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따로 있어요. 180도에서 잘 익는데, 이거는 180도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여기서 180도에 해당돼요. 여기서 180도에 튀기면은 맛있는 치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왜 번갈아가며 하냐면은 물 온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따뜻하게 보다는 뜨겁게 라기보다는 새우를 요리할 때 180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지 요리하는데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안내할 때 사람들이
물체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단위가 바로 온도예요. 너희들 집에도 지금 온도계가 온도 표시된 게 있을 건데 어디에 있을까? 여기 요 힌트 요거 뭘까요? 집에 혹시 냉장고를 보면은 선생님이 볼 때 아마 마이너스, 냉동실은 마이너스 한 20도, 그리고 냉장실은 아마 한 2도 이렇게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것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온도, 0도보다 밑에선 얼음이 얼거든요. 얼음이 얼 수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냉장실, 신선하게 보관하는 곳, 2도, 얼지 않게 보관하는 곳. 이렇게 온도 표시를 해 놓는 이유도 사람들이 쉽게 그 내부의 온도를 열지 않고 알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를 쓸 때 우리는 온도, 섭씨 온도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관찰로 와서 여기 두 번째 한번 볼까?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나 그림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기. 어떤 것이 있을까? 밥솥에 어떤 밥이 있을까? 전기밥솥에? 그렇지. 전기밥솥에 따뜻한 밥이 있다. 혹은 전기밥솥에 뜨거운 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거. 냉면은 육수가 어떻다? 뜨겁다, 차갑다. 차갑다. 이렇게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우리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냉면 차가워. 국이 뜨거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러면 이렇게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말로 표현했을 때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엄마 밥이 뜨거워요. 이거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정확하게 말은 안 해요. 엄마 밥이 30도예요. 밥이 50도예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얼마만큼 더 따뜻한지 비교할 때,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밥이 뜨거워, 국이 뜨거워? 글쎄요. 뜨겁다라는 말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밥도 뜨거워요, 국도 뜨거워요. 그럼 누가 더 뜨거운데? 말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밥은 30도인데 국은 40도예요. 이렇게 알고 있을 때는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비교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요리할 때, 안내할 때 새우를 뭐 언제 하세요? 180도가 적당해요.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따뜻해요, 뜨거워요 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뭘 쓴다? 온자로 시작하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렇지. 온도. 이것을 사용해서 물체의 따뜻함 정도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기. 그러면 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지금 너희들 매일매일 사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 뭘까요? 그렇죠. 체온. 현재 코로나 병 그걸 때 집에서 얼마 이상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37.5도씨 37.5도씨가 올라가면은 지금 열이 있는 거죠, 몸에. 체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일단은 꼭 걸리면 안 돼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감기 기운 있을 때 병원에 가죠. 감기약 먹으러. 그런 것처럼 환자가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할 때 정확해야 돼요. 이럴 때 손을 얹어보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분이 너희들 병원에 아파서 갔어요. 감기 때문에. 근데 이마에 손을 딱 얹더니 따뜻해요, 뜨거워요. 이러면 믿음이 안 가겠죠? 되게 웃길 거야. 딱 갔는데 몸에 열이 있어요. 손 따갑고 맞아 열이 있어요. 이러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요즘 물고기도 온도가 잘못 안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애기들 목욕할 때 물의 온도를 너무 차가우면 애기가 감기 걸릴 수 말을 잘 못해 애기는. 그래서 자기 표현이 좀 서투르거든. 그럴 때 우리가 온도계를 넣어서 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놓고 하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때 그 상황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험 관찰은 뭐 하냐? 여기 2번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말 쓰고 3번 어떤 점이 불편한가? 아까 말했듯이 서로 비교하는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비교하는 그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 어떨 때 더 측정을 온도를 정확하게 해야 될까? 힌트는 이제 병원 갔는데 간호사가 열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자의 체온은 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아기의 씻는 물을 어떻게 할 때 정확하게 할 때 그런 것을 여기다 더 생각해 보기에 적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온도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